어느덧 5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 편 한 편 기록을 쌓아가다 보니 이제 유튜브 역시 제 삶의 엄연한 일로 자리 잡았다는 실감이 듭니다. 저는 지금 제주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시작될 치열한 일상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2주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잔뜩 여유를 부리며 앞으로의 계획을 천천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의 2번째 책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하는 힘 브랜딩을 출간하고 브랜딩 마케팅 분야 베스트셀러가 돼서인지 감사하게도 참 다양한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강의 요청부터 브랜드 기획, 전략 수립, 시장 조사, 브랜드 스토리 개발까지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저에게 누군가 저를 찾아준다는 건 언제나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안 앞에서 저는 매번 멈춰섭니다. 사실 들어온 일을 거절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만의 3가지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까?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익숙함에 속아 마지못해 붙잡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꼭 거창하게 직업을 바꿀 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혹은 지금 하던 일을 조금 더 확장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어느덧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도 이 질문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을 선택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3가지 기준들은 제가 지난 13년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수많은 클라이언트와 부딪히며 세워온 제 나름의 지표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수천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지만 이 3가지 기준에 비추어 고민 끝에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며 때로는 확신하며 다듬어온 이 기준들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작지만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선택하는 1번째 기준은 바로 하고 싶은 일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고 싶다는 건 막연한 동경이나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게 빠져들 수 있는 재미에 가깝습니다. 긍정심리학의 거장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몰입이라고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흐르듯 빠져드는 그 순간의 재미야말로 인간이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순수한 엔진이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재미가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압도적입니다. 재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본능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할 때 느끼는 그 순수한 기쁨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니까요. 이 기준이 없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속이 텅 비어버리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과가 쌓일지 몰라도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공허함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남들이 보기엔 다 괜찮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는 말을 독백처럼 내뱉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어가는 일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깎아먹는 소모전이 되고 맙니다. 2번째 기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도 아픈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는가? 혹은 적어도 그 무게를 견디며 성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직한 물음입니다. 의욕만 앞선 채 이 기준을 간과하면 그 결과는 결코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억지로 짊어지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무게를 전가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동료에게, 고객에게, 때로는 내가 지켜야 할 조직 혹은 가족 전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나를 깎아내리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타인을 한꺼번에 지켜내기 위한 가장 높은 차원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열정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혹은 배워서 채울 수 있는 범위인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 그것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고의 겸손이자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는 용기 또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용기만큼이나 위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나라는 개인의 세계를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실제로 필요한 일인가,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거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낮게 만드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이 빠진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않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보상에 가려 보이지 않던 회의감이 어느 날 불쑥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귀한 시간을 쓰고 있지? 라는 질문으로 돌아와 가슴을 찌릅니다. 반대로 이 일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폭풍우에도 쉽게 닻을 올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그 고귀한 감각은 이를 단순한 노동에서 삶의 소명으로 승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타인과의 연결감이야말로 우리가 이를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필요한 일인지.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기준이 매 순간 완벽하게 겹치기는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고 싶지만 실력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세상의 필요와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 혹은 무엇이 부족하며 그 부족함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다른 기준들은 단단한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 일이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멈춰서게 하는지, 이 일이 나 혼자만의 성벽을 쌓는 일인지 아니면 타인과 따뜻하게 연결되는 일인지.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망설임 끝에 단단한 매듭 하나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에 대한 선택 기준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